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형사는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담당 형사가 언제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꼭 이 날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다음에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신 후 어떻게 나가서 진술할지를 정리하고 나가셔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막상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한 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행 하에 나가서 진술을 하시면서 진술 도중에 정리한 대로 얘기가 되지 않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와 상의 후에 진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술한 대로 적혀져 있는지, 또 진술을 해야 하는데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호사와 함께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리하시고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행해서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징역 2월에서 8월을 기본적으로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조건 중에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는데요. 경미한 경우라고 하면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만 현장에 있었던 경우, 내가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아주 적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범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대략적으로 선고되고 있는데요. 그 예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욕이란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게 과연 입증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너 전과 있잖아 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고요. 사실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만약에 허위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인 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서 죄명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고소인지는 고소인이 적은 죄명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고소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잘 몰라서 죄명에는 명예훼손이라고 적었는데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욕이란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법원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어도 이 얘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데요. 이것을 전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이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요.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내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반박해야 한다라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모욕죄에 대해
상태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통 공연성이 없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A는 2년 동안 함께 근무한 사이였고 또 A가 그 장소에 간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장소에 간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 행동을 하려 했을 때 A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 퍼뜨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면 동석자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좋고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담당 검사님께 요청을 하시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욕죄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아예 내가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 얻는 메리트가 정말 큽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금액을 듣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신다면 어차피 그 금액은 처벌을 받게 되면 지출할 금액이었으니 그 금액 정도는 최소한 합의 금액으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합의를 한 다음에 취소를 한다 해도 그것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고소가 없는 사건으로 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연락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합의를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가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합의 금액도 지금 합의하지 않고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법원에서 선고가 나는지를 피해자분께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